지구의 탐구 1주차 두 번째 차시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시 수업을 들어보니 앞으로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기대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차시는 우리가 강의 내용이나 평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음, 할게요. 자, 우선 강의 계획을 보시면 오늘은 이제 1주차 수업이에요. 그래서 교과 소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번 주 내에 수업을 듣고 나면 과제 관리에 들어가셔서 기초조사서를 작성해서 그대로 파일로 과제 관리에 올리시면 됩니다. 자,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구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고, 이렇게 우리가 지구를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건 영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걸 한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복숭아의 비유를 했었어요. 그런데 영화에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복숭아가 있고, 복숭아가 있으면 여기 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얇은 껍질이 있어요. 그리고 과육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과육이 양이 제일 많죠. 그리고 안에 보면 딱딱한 씨가 있고, 안에 또 말랑말랑한 씨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나는 복숭아 위에 내가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여기에 털과 함께 옆에 이렇게 털 옆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조그마한 지구는 거대한 우주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복숭아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털이 있는 부분을 공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대기, 그치? 그 대기라고 부르고 요 껍질은 뭐라고 부르지? 요 껍질 자체는 뭐라고 불러요? 지각이라고 불러요. 그죠? 지각. 그리고 지각의 제일 위에 흙으로 덮여 있는 요 부분을 맞아요. 지표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 과육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제일 많은 부분을 멘틀이라고 부르고 안에 있는 딱딱한 씨를 외핵, 그리고 말랑한 씨를 내핵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요거를 공부할 텐데 지구의 탐구를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우주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를 우주 안에서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넓게, 그리고 멀리, 그리고 높게 봅니다. 이렇게 본 다음에 다시 내 옆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어떻게 봐요? 네, 자세히 볼 겁니다. 이게 이제 지구의 탐구를 공부하는 자세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2주차는 지구와 우주를 같이 봅니다. 아주 넓게 볼게요. 그래서 우주 안에 있는 지구, 그리고 지구가 속한 우주에 대한 생각들이 어땠을까?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얼스라는 그 다큐 영화가 있는데요. 우리 북극 곰돌이에 대한 그런 삶을 어, 영화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고, 결국은 우리가 이 극지방, 북극곰이 있는 이 끝에서 이렇게 여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나고 적도를 지나서 펭귄이 사는 남극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북극곰이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 북극곰의 미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혹시 뭐 관심이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3주차는 우리가 지구의 탐구를 학문으로 접근을 하면 어디에 속해요? 맞아요.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과학은 우리가 과학하면 물리과학, 생명과학, 화학이 있잖아요. 이들의 과학과는 조금 달라요. 굉장히 종합적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이고 융합적이죠. 통합적이고 이런 지구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다른 과학과 비교하면서 살펴볼 것이고 이런 지구와 우주에 대한 탐구는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탐구 대상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자, 우리가 지구를 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공기가 있고 땅도 있고 흙이죠. 그다음에 물도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어요. 이런 우리도 여기에 속해 있죠, 생명에. 이걸 우리는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금까지 46억 년, 38억 년 이렇게 지구에서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존재하는 관계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개라고도 부르죠. 이런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살펴보고, 그러니까 우주로 갔다가 다시 지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 특성과 지구 시스템을 살펴볼 거고, 지구는 행성이죠. 행성이라고 하는 지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나를 지구라고 놓고 봤을 때 나는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나의 매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구를 넓고 멀리 보는 것이고, 5주차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 주변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첫 번째,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각이나 멘틀 상부까지는 인간이 시추를 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멘틀 하부나 외액이나 내액은 연구가 불가능해요. 아직까지 인간이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이루어놨지만, 심지어 우주까지 갈 수 있지만 지구 내부나 바닷속을 들어가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구 안에는 들어가서 볼 수가 없고, 대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코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봤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저는 이보다 잘 만든 영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어라는 영화를 가지고 지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는 매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비과학적이죠. 그러나 그 내부를 설명해 놓은 건 매우 과학적인 아주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봤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업을 보면서 혹시라도 쓱 채널을 넘기거나 뭐 다른 것들을 보다가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봐주면 아마 분명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 내부를 살펴보고 또 지구 땅을 에서 뭐가 또 중요하냐면 안에 들어있는 자원들이죠.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줬잖아요, 자원들이. 그래서 자원 문제를 살펴보고 왜 세계적인 자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자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고갈되어 가는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어 다른 대체 자원으로 이 생활을 이어나갈 것인지, 후손들에게 어떤 자원을 물려주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가 준 선물, 자원, 그리고 땅 하면 또 심각한 게 바로 역동적인 지구라고 했잖아요. 화산과 지진이죠. 우리나라도 지진과 화산인 지각 변동으로부터 안전할 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진과 화산, 세계적인 지진과 화산은 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와야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지구의 탐구는 항상 과거엔 이랬고 현재는 이렇다면 미래는 어떨 것인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대응책, 대안책을 만들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8주차는 중간고사예요. 하지만 중간고사는 시험 형식으로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인원도 있고 해서 어 날짜를 특별히 정해서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온라인 상으로도.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안에 자료를 주고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수월하고 여러분들이 자료는 충분히 찾아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과목, 우리가 하는 과목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니까 반드시 해서 제출하세요. 자, 그리고 9주차는 이제 땅을 마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요 대기로 가기 전에 잠시 지구의 과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과거를 알아야 현재 파악이 되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살펴볼 거고, 자, 10주차부터는 드디어 대기로 넘어옵니다. 대기는 뭐겠어요? 변화죠. 기상현상이죠. 매일매일 변하는 기상현상인 날씨를 살펴보고, 날씨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활이잖아요. 그냥 나의 생활. 아침에 일어나면 보는 게 날씨죠. 날씨에 따라서 내 생활 영역도 달라지고 활동 장소도 달라지고 해야 할 일도 달라지고 옷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씨는 생활이기 때문에, 날씨는 곧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씨와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날씨와 생활을 공부하기 전에 기상청에 있는 분들처럼 직접 일기도를 작성해서 이 일기도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해 봅니다. 요즘 일기도는
일기예보 시간에 하는 일기예보는 어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기상청에 있는 일기도를 보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해 보면 되게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혹시 어려웠던 사람이 있다면 '별거 아니었네.' 또는 '내가 이런 걸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이런 그 기상청에서 일기도를 작성할 때 그 일기도에 기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날의 날씨를 좌우하는 것들. 이거를 우리는 일기 요소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기단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뭐가 있지? 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와 생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 요즘에 이제 어때요? 우리나라에 악기상들이 엄청 많죠. 우리가 실제로 접하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나라에 처한 악기상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엔 없지만 다가올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이상 기후, 이상 기상 이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예를 들면 토네이도 같은 거죠. 우리나라는 토네이도로부터 어떤 피해는 없지만 외국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것도 엄청나죠. 영화를 보면. 실제 영화 다큐가 진짜가 영화보다 더 진짜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상기후인데 이상기후는 30 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 있었던 일이 오늘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상기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름 내내 40 도를 넘은 적이 없었어. 근데 오늘 41 도야. 그러면 이상기후, 기상이변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 지구를 살펴보고 그럼 위기의 지구를 그냥 살펴보기만 할 거냐? 아니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되죠. 이 대책이 바로 우리는 녹색 성장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 대책에 대해서 녹색 성장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아름다운 지구와 우주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지금 지구와 우주가 만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우주 산업이나 미래 지구에 어떤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매우 희망적인 희망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의 미래와 우주를 끝으로 지구의 탐구는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건 우주를 많이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와 우주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설명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또 우주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 주차는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는 앞에서 말한 8 주차의 지진과 화산 활동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지진과 화산을 뺀 나머지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한 10 문제 정도 논술형과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오픈북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 이거는 또 다 같이 만날 수는 없지만 날짜를 정해서 그날 오픈북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 번씩 공지를 할 테니까 꼭 공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이해가 가셨나요? 이해가 안 가면 꼭 질문해 주세요. 평가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인제 과정 중심 역량 평가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 범위를 한번 볼게요. 영역을 보시면 아까 말한 그 중간고사 탐구 보고서 30% 기말 30%가 되겠고요. 출석 10% 인데 주의할 될 것은 사이버 수업이라고 하니까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그냥 틀어 놓기만 해도 출석이 인정돼서 평가가 될 수 있고 수강이 이수가 될 수 있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수강 신청을 해서 이 수업 수강 신청하려고 애쓰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걸 수강하지 못하는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석 꼭 매주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보고서가 있어요. 20%에 해당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꼭 꽂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풍 관심이 있는데 또는 돌, 뭐 지각, 화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뭐 구조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 게 생기면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나중에 마지막 주까지 내가 소개하고 싶은 지구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이 보고서에 관한 것들은 지금 얘기하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얘기는 하겠지만 어 각각의 주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 태풍이면 태풍에 대해서 그냥 한글 문서로 작성해도 되고 PPT로 해도 상관이 없고
애니메이션으로 해도 되고 영상으로 해도 되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단지 인제 어떤 것을 작성하든 들어가는 말과 본문이 있고 결론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니 탐구 보고서가 있다고 했어요. 매 시간 수업이 끝나면 그리고 매 시간 자료실에 자료와 수업 자료와 함께 미니 탐구 보고서가 올려져 있을 텐데요. 이거는 15주 계속 있진 않아요. 강의가 긴 날이나 필요 없는 날은 올라가 있지 않은 날도 있어요. 어쨌든 미니 탐구 보고서는 수업 중에 어, 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다 보면 멈추고 수업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하면 잊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숙제가 쌓이면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업이 정말 재미없어지게 돼 있어요. 필요 없는 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 차원이나 아니면 탐구 능력 증진 차원이나 여러 가지 지구를 사랑하는 차원이나 이 측면에서 탐구 보고서를 수업 듣는 즉시 작성해서 바로 그냥 파일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 탐구 보고서는 반드시 과제란에 제출을 하시고 그 외에 기후 위기 행동 참여에 관한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네이버에 올리시면 되고요. 네이버에 올릴 때는 내가 1에 해당하는 반인지 2에 해당하는 클래스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자신의 클래스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어, 앞에서 얘기한 기초자료 조사서입니다. 기초자료 조사서는 특히 이 중에 어, 꼭 여러분들이 작성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8번이나 9번이나 10번 또는 13번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13번은 특히 우리가 상호작용이 좀 어려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업을 들을 때 어떤 점을 교수자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있다면 꼭 13번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묻잖아요. 나의 전공과 이것들이 어떤 관심이 있을 것 같냐. 이렇게 3번에 묻죠.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5주 지나면 연관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요거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지구의 탐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요거는 지구의 탐구 기말고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랍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거를 찾는데 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뭐 노력하지 않아도 찾아지긴 할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공지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모든 자료는 학습활동 관리, 또는 과제 관리에 올려져 있어요.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학습활동 관리, 과제 관리에 들어가셔서 기초주사서를 열고 작성을 해서 파일 자체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꼭 올려주세요. 자, 두 번째, 지구인의 지구사랑 루틴을 실천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구름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발 4개월만이라도.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과제가 아니어도 왜 여러분들 예전에 휴대폰에 보면 굉장히 많이 저장되어 있던데 왜냐면 우리는 하늘을 보고 참을 수 없잖아. 너무 아름다운데 어떻게 참겠어. 그러니까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 너무 찍고 싶잖아. 그러면 휴대폰을 들어서 막 찍잖아요. 이제는 그냥 찍지만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들 그날의 기분을 표현해 보세요. 기분을 표현해 보시고 이 기분을 어떻게 어, 표현하냐면 이름을 지어 보세요. 똑같은 구름을 봐도 그날 기분에 따라서 구름이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구름은 금방 또 사진을 찍으려고 휴대폰을 열다 보면 또 모양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은 사실은 그날의 기분을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름을 관찰하고 이제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그날의 기분을 한 줄 평을 해줘 보세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올리시고요. 이때 날씨를 배울 때 올리라고 할 텐데 적어도 2컷 이상은 올려주셔야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날씨 수업을 할 때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힘든 사람들은 그때 올리라는 거고 나는 구름을 관찰하고 찍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이걸 오늘 꼭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있지 않나요? 이런 날은 바로 네이버 카페에 올리시면 되고요. 구름에 관해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올린 것들은 제가 조금씩 골라서 그 다음에 보면 브런치 스토리에 있어요. 브런치 스토리에 여러분들의 아마 작품하고 그 소감이 그 기분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한 번 애인은 아니지만 애인치는 못하더라도 가끔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 1회 비건 실천. 주 1회 아니어도 좋아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제발 비건 음식을 드셔보시고, 그리고 아주 이거는 정말 맛나다. 이거는 정말 먹어야 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세요. 제품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비건을 소개해서 카페에 올려서 우리 함께 지구를 지켜보아요. 음, 자, 그다음에 주일에 탄소 중립 실천하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도 요즘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탄소 중립을 실천하다 보면 그걸 뭐 이렇게 은행 이런 데 그 뭐지? 뭐 그거 해놓으면 그거 보면 돈도 막 주던데 탄소 뭔가 절약했다고 이런 여러 가지 실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함께 공유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그 이상으로 지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보면 제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그리고 미래의 지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변화가 빠릅니다. 여러분들에 비해서 저는 더 빠르다고 느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전부터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해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때로는 굉장히 흥분되고 설레기도 하면서 걱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빠른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한 적응도 필요합니다. 저는 아주 더워서 여기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 또는 우리가 예전부터 보면 박테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박테리아, 세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생물이 있었어요. 진화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그래서 인류도 그냥 인류라고 하지 않고 신인류라고 부르죠. 지금을 사는 인류들을. 그래서 신인류 시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발달이 가능한 나로 만들어 가는 게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계획하는 시대였다면 요즘은 대응하는 시대래요. 이런 사람이 오래 살아남고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계획 짜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 근데 너무 빠르게 뭔가 나한테 닥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계획하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내 앞에 생긴 문제들을 여기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된 거지. 그래서 대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적응하고 발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북극곰을 통해 여러분들 스스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날씬한 곰을 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 아빠 곰은 뚱뚱해라고 했던 건 다 옛날 말이에요. 요즘 곰들은 너무 날씬해요. 그리고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북극곰이 아니라 우리 또는 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북극곰의 운명은 바로 우리의 운명, 나의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우리는 지구의 과거와 현재를 여행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여행하면서 반드시 미래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만나야만 해요. 미래를 만나기 위해서 지구의 과거와 현재를 여행하는 겁니다.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름다운 이 신비로운 멋진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또 후손을 위해서 어, 제대로 여행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하고 꼭 닮은 정의롭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역동적인 지구를 여행하게 될 텐데요.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멀리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보면 이게 안 보여요. 때로는 멀리 그리고 어떤 때는 가까이 자세히 바라보는 그런 지구를 여행하시기를 바랄게요. 한 학기 동안 지구의 매력에 흠뻑 빠지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시점 아니면 언제 빠져보겠어요. 정말 그죠? 4개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한 학기 동안 지구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지구를 마음껏 사랑해 보시고 즐거운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예고한 것과 같이 멀리서 지구를 바라볼게요. 그래서 지구관과 우주관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거 뭐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지동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옛날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은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뭐였지? 철학자들이었으니까 옛날 우리의 인류는 우주에서 지구라는 존재를 어떻게 발견했고 지금 현재 천동설에서 지동설이 맞다는 사실을 어떤 과학적인 사실, 어떤 탐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을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매우 궁금하시죠? 자, 다음 주에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